두통 때문에 고생해 보신 경험 아마 한두 번 정도 있으실 거고요. 혹은 지금도 머리 아픈 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머리가 아픈 원인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편두통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두통, 긴장성 두통이라고 하는 거에 비해서 편두통은 상당히 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깨질 듯이 아파요. 옥신 아파요. 이런 식으로 마치 뭐 송곳으로 머리를 이렇게 콕콕 찌르듯이 아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편두통이라는 게 어떤 거고 어떻게 좀 치료하고 예방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퀴즈를 먼저 하나 내볼게요. 머리 한쪽이 아픈 게 편두통이다. OX. 뭐야? O. 흔히들 그렇게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한쪽만 그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은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그럼 편두통 때문에 왔는데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그러면 제가 꼭 한 번씩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진단 받으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냥 요 오른쪽 한쪽이 계속 아파요. 그래서 한쪽 아픈 편측 두통을 편두통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편두통이라고 진단을 내릴 때는 한쪽이 아픈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전조증을 포함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자율신경계통의 이상을 포함하거나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그런 특징적인 두통을 우리가 편두통이라고 진단을 하고요. 한쪽만 아픈 건 긴장성 두통인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일단은 편두통은 이 뇌의 기저에 있는 혈관에 문제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뇌 속에서 일단은 신호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서 뭔가 약간 기분이 좀 이상해져요. 그러다가 점점 그 신호가 뇌 전체적으로 이제 퍼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신경의 어떤 흥분도가 좀 변하기 시작을 해요. 이때쯤 되면은 뭔가 좀 눈에서 뭔가 반짝반짝거린다든지 뭔가 청각이 좀 예민해진다든지 뭔가 약간 좀 기분이 좀 이상해진다든지 이런 게 느껴지게 되고요. 그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뇌 내에 있는 이런 화학물질들이 증가가 되면서 혈관들이 비정상적으로 이제 확장이 되면서 혈관이 한 번씩 이렇게 두근두근 할 때마다 옆에 있는 신경을 톡톡 건드려요. 그래서 꼭 심장 뛰는 이들처럼 새가 부리로 쪼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띵하게 아픈 게 아니라 옥신 이런 식으로 아픈 게 이제 이 편두통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 편두통이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이렇게 쭉 몇 단계를 거쳐가요. 처음에는 하품도 좀 나고 그러면서 약간 뭔가 좀 피곤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전조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 몸에 전반적으로 좀 힘이 빠지기도 하고요. 눈에서 뭐가 반짝거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약간 뭐가 이렇게 톡톡거리는 이런 느낌들이 이제 느끼기도 하다가 어느 순간 확 이제 통증이 아주 불에 댄 듯이 이렇게 통증들이 아주 증가를 해요. 그러면 뭐 정신을 차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프기도 하고요. 그리고 약간 미식미식한다든지 어지럽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좀 동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게 빛에 되게 예민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편두통 환자들에서 소리에도 되게 예민해지는 경우들이 있고 이런 청각감인이나 시각감인들을 같이 포함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짧게는 한 6시간, 길게는 한 3일 정도 통증이 지속되다가 저절로 사라지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고요. 일단 통증기가 끝나면은 좀 몸이 힘이 쭉 빠질 정도, 탈진이 될 정도로 이렇게 피로감을 느끼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돼요. 일단은 편두통은 전조 증상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통이 있기 전에 미리 나 이제 조금 있으면 머리 아프기 시작하겠다라는 거를 환자들이 느낌으로 아는데 그걸 이제 여러 가지 전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얼굴이 어디가 찌릿찌릿 따끔따끔하기 시작을 한다든지 약간 좀 기분의 변화가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눈으로 보는 뭐가 번쩍번쩍하면서 이렇게 시야의 일부가 좀 이렇게 빛이 번지는 그런 현상들이 보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통증이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편두통은 왜 생길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어떤 한 가지 원인 때문에 두통이 생긴다라는 거는 편두통에서는 없어요. 상당히 복합적이고 다양한 원인들이 이제 생기고요.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자궁 호르몬 주기 이상에 대해서 생기기도 하고 호르몬제 우리가 피임약으로 먹는 그런 약물들이 유발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월경 주기에 따라서 아니면 임신이나 갱년기 때 그런 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좀 이렇게 감기가 걸렸을 때 그런 게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좀 수면이 부족할 때, 늦잠을 자거나 피곤할 때 이런 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혹은 좀 공복감, 내가 식사를 제때 못하고 좀 허기가 질 때 그런 게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좀 말다툼을 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이제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흥분될 때 좀 더 그렇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이제 되는데 편두통은 어떤 한 가지 원인 때문에 생긴다기보다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역치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누가 옆에서 자꾸 뭐 나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짜증을 내더라도 내가 좀 참을 수 있잖아요. 근데 참다가 도저히 못 참겠는 그 순간이 있죠. 그래서 더 이상 못 참고 나도 막 이렇게 화가 나는 그런 구간이 있을 거예요. 통증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자극들은 우리가 웬만큼 그냥 뭐 그러려니 하면서 참을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너무 아파 죽겠네 싶은 그런 구간이 있어요. 그걸 역치라고 그래요. 편두통도요. 이 역치가 있어요. 역치 이하일 때는 두통이 발화가 되지 않는데 역치를 넘어가는 자극들이 이제 쌓이게 되면 발화를 하게 됩니다. 마치 벽돌을 한 장씩 한 장씩 쌓는다는 표현을 해요. 내가 전날에 잠을 좀 못 잤어. 그래서 벽돌 한 장이 쌓였어요. 내가 그 전날에 좀 과음도 했어요. 그래서 수치가 좀 덜 깼어. 또 벽돌이 한 2장 쌓였어요. 때마침 내가 그때가 생리때야. 그래서 벽돌이 또 한 장 더 쌓였고요. 그리고 내가 오늘 점심에 식사를 못했어. 그랬더니 벽돌 한 장이 더 쌓여서 결국에는 역치를 넘어가 버려요. 이 5가지 요인 중에 만약에 하나라도 벽돌 하나라도 덜 쌓였다 그러면 아마 두통은 그날 경험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개개인마다 정말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뭐가 가장 핵심적이고 뭐가 가장 큰 벽돌인지 뭐가 그 사람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통을 발화시키는 요인이 되는지를 찾아서 그 요인들을 좀 관리를 잘 해주면 두통이 없이 꽤 오랫동안 이렇게 잘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가 문제가 되는 분들은 좀 그런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어떤 생활관리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좀 좋아질 수도 있죠. 일단은 가장 흔히 착각하는 이제 두통, 머리가 아프면 다 편두통인 줄 아는데요. 한쪽만 아프다 그러더라도 미식미식거리거나 어지러움증이 동반될 때 우리가 편두통을 의심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전조 증상들, 뭐 빗번짐이라든지 소리에 예민해진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우리가 편두통을 의심을 해보게 되고요. 편두통은요, 길어야 한 3일 이상 그렇게 계속 지속되는 경우들은 없어요. 근데 한 달 내내 아팠어. 그러면은 그건 긴장성 두통의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편두통은 특징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2번 정도 좀 주기적으로 이렇게 극심하게 아팠다가 또 괜찮았다가 또 한동안 극심하게 아팠다가 괜찮았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긴장성 두통은 그냥 비슷한 종류 느낌의 통증이 계속 뭐 한 달씩 혹은 1년씩 이렇게 계속 지속되는 그런 특징들을 보이게 되죠. 일단은 편두통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약물들이 있어요. 세염진통제도 자주 처방을 하는데 편두통 환자들한테 이 진통제가 의외로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에르고타민이라고 하는 메가갈카보이드 제제라든지 트립탄류의 처방들을 가장 많이 해요. 우리가 편두통 치료약을 먹고 있어요 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 트립탄류의 약을 먹고 있다는 얘기고요. 좀 미식미식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미식거리지 않게 하는 그런 좀 울렁증을 예방하는 그런 약들을 같이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기에는 그런 약물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게 이제 자꾸 재발이 되니까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좀 항불안제라든지 뭐 항우울제라든지 아니면 불안증을 좀 감소시켜주는 그런 약들을 평소에 먹기도 하는데, 근데 이런 약들은 이제 선택사항이에요. 내가 너무나 힘들면은 이런 약을 먹으면서 예방을 할 수도 있지만은 약물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자연적으로 좀 치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하는 게 훨씬 낫겠죠. 편두통은요, 일단은 생활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좀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다음에 나한테 좀 요인이 되는 그런 것들을 좀 피해주는 게 좋아요. 스트레스를 좀 잘 관리를 하고 먹는 피임약 같은 거 좀 중단을 해주는 게 좋고요. 티라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들, 뭐 대표적으로 초콜릿이나 치즈나 오렌지, 토마토, 양파 같은 음식들이 좀 요인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음식들을 좀 피하는 게 좋고, 커피 되도록이면 카페인을 좀 섭취를 덜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식품 첨가물 중에서 미원에 많이 들어가 있는 MSG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직접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 뇌를 좀 흥분시키는 그런 종류의 조미료들은 사용을 좀 덜 하는 게 좋고요. 일단은 너무 심하게 아파요.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이분들이 아파요. 그래서 일단 통증이 발작이 되면은 그 통증을 내가 좀 참을 수 있고 잘 넘어가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사람들마다 자기한테 듣는 통증, 진통제가 좀 다 달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할 때는 평소에 나한테 잘 맞는 진통제가 어떤 거를 잘 셀렉팅을 해놨다가 그럴 때 한 번 정도 그런 걸 모면할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내가 통증의 역치를 많이 좀 높여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점점 역치를 낮추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좀 덜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잠자고 일찍 자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끼니를 거르지 않는 거, 가볍게 좀 산책하듯이 날마다 좀 기분 전환 운동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죠. 일단은 뚜렷한 원인은 없지만은 체내 환경들, 이분들 편두통을 앓는 분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약간 이렇게 가슴에 우라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되게 서운하고 속상하고 이런 것들 내가 어디 가서 표현도 못하고 이런 게 좀 쌓여서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런 울체된 것들을 약으로 좀 풀어주거나 아니면 체내 환경을 좀 개선을 시켜주는 그런 약을 쓰다 보면 꾸준히 한 3개월 이상 쓰다 보면 통증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한의원에 어깨동무 한의원 오면은 이렇게 코피 내달라고 하시는 분들 많죠. 이게 도움이 되는 게 코의 혈관과 머리 두뇌에 있는 혈관이 직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피를 내고 나면은 머리 쪽에 순환이 상당히 좀 촉진이 되면서 머리가 좀 맑아지게 되고 통증도 많이 가라앉게 됩니다. 신경이 많이 자극을 받는 경우에는 이런 주겸약침 같은 거를 써서 신경을 좀 안정시킬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통증, 두통을 잘 느끼는 분들 중에서 의외로 좀 목이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이 좁아진 쪽으로 해가지고 머리에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개가 왜 기울어질까요?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한쪽만 씹는 편저작이에요. 오른손잡이가 계속 늘 오른손만 가지고 글씨를 쓰는 것처럼 음식을 먹을 때 한쪽만 씹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쪽만 씹다 보니까 턱이 한쪽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고개 균형이 딱 맞지가 않으니까 균형 잡으려고 살짝 갸우뚱하겠죠. 그러면은 갸우뚱한 좁아진 쪽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좀 잘 나타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교정을 해서 그런 구조적인 거를 바로 잡아주면 좋겠죠. 일단은 스트레스 관리를 좀 잘하는 게 중요해요. 이분들은. 해서 평소에 내가 좀 억울한 게 있거나 서운한 게 있거나 그러면은 바로바로 표현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고요. 혹은 내가 열 받았는데 이걸 풀 데가 없어요. 가만히 쌓아놓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풀어내세요. 실컷 운동을 하거나 이불 빨래 널어놓고 이렇게 방망이로 실컷 두드려 패거나 친구한테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하면서 실컷 좀 수다를 떨거나 하면서 그때그때 좀 풀어내시고요. 편두통에 있어서는 이런 심리치료요법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그런 억울감을 해소하거나 아니면 암시를 하거나 아니면 최면 같은 거를 해서 그런 속에 있는 문제들을 좀 해소를 하면은 치료가 되는 경우들도 많죠. 네. 조금 길었네요. 그래서 편두통에 대한 내용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오늘 얘기한 이런 내용들이 꼭 내가 두통 환자가 아니더라도 몇 가지 좀 이렇게 참고가 되는 부분들도 있었을 텐데 날마다 저희가 알려드릴 이런 내용들이요.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는데 자그마한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